여기 파리 샤토르 사격센터. 장내는 쥐죽은 듯 조용한데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자가 보내온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라크루아예요. 프랑스에서도 매일 아침 뉴스를 틀면 매스컴에서 한국의 김혜지 선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Yeah, she's been very famous, very instantly because of the way she looks, the little glasses, black glasses, and all the black suits. So, I mean, on the social media, her picture was. 그래서 김혜지 선수를 처음 봤던 날 일어났던 그 사건과 이 선수가 얼마나 제 인생을 바꿔버렸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태어났어요. 취미로 사격을 즐기셨던 저희 아버지는 주말마다 저를 마르세유 근처의 작은 사격장에 데리고 가주셨고, 저는 아버지의 총을 빌려 사격을 배웠어요. 총을 쏠 때의 그 정밀함, 집중력, 그리고 한 발이 목표에 명중할 때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여러분, 나탈리 포트만의 영화 레옹을 아시나요? 저는 영화 레옹의 마틸다 같았어요. 레옹에게 총 쏘는 법을 배운 마틸다처럼 저는 너무 기뻐했죠. 저는 제가 사격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명확했어요. 바로 16세 때 저는 프랑스 청소년 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그만큼 저는 사격을 사랑했고, 이 세상에 관역과 저 단 둘만 있다는 느낌에 황홀했어요. 20세 때는 마침내 프랑스 국가대표팀에 발탁되는 영광을 누렸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출전하게 되었어요. 비록 그때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2016년 리우 올림픽을 목표로 다시 훈련에 매진했어요. 그러던 2015년 어느 싸늘한 겨울날 저는 그날 아침 일어났을 때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전날 밤 악몽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을 했었죠. 그날은 파리 외곽의 인세트 사격장에서 훈련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춥고 사격장의 바닥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는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우 긴장한 상태였는데요. 한눈 팔지 않고 주의를 집중한 덕분에 훈련장에서 안전히 훈련을 마쳤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방심한 탓이었을까요? 훈련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얼음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3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고 사고가 난 지 4일째 눈을 뜬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 닥쳐왔어요. 저는 사고 당시 양쪽 어깨를 심하게 부딪혀버렸고 저의 양쪽 어깨뼈는 바스러져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보건 수술을 마친 상태였죠. 저는 눈을 뜨자마자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저 운동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죠.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했죠. 엘리자베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요. 할 수 있다고 단정지어서 말해줄 수 없어요. 아마 오랜 시간의 회복과 재활이 필요할 거예요. 당장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의 지나간 과거들이 머릿속에서 필름처럼 촤르륵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그렇게 사격에 열중했던 시간들은 모두 사라져버리는 건가? 나는 다음 올림픽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럼 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건가? 저는 저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고 제가 사격을 계속할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죠. 사격은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었거든요. 이렇게 제 인생의 목표가 한순간의 방심과 사고로 인해서 송두리째 날아가고 말았죠. 그 이후 저는 폐인처럼 살았어요. 매일이 절망 그 자체였고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제 친구들과 저희 부모님은 저를 매우 걱정하셨죠.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런 의지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생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기에는 제가 노력해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린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평생을 사격을 하며 살아왔고, 그러면서 쌓아온 저의 지식과 경험들이 어딘가에는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코치님께 찾아갔어요. 코치님은 엘리자베스. 너무 슬픈 일이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재활을 해서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설 수도 있어. 아니면 너는 선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잖아. 그쪽으로도 너는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저는 감사함에 그 순간 울음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제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는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저를 암흑 같은 지옥에서 지상으로 끌어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하늘에서 선물이 내려왔어요.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가 찾아왔고 저는 그 기적 같은 기회를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비록 직접 선수가 되어 경기에 출전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에게 이제 다가온 새로운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에서의 첫 해, 저는 주로 행정 업무와 선수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맡았어요.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올림픽 경기 성과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어요. 파리 올림픽이 확정되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의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가슴이 너무나도 두근거렸죠. 시간은 점차 흘러갔고 저는 더더욱 올림픽 준비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 3달 전 아제르바이잔 바쿠 월드컵에서 25m 권총 결승 경기가 있던 날 발생한 그 사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죠. 저는 그 경기의 관중석에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는 힘이 풀렸고 제 정신은 혼미해졌죠. 그러면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의 김예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42점을 기록했고 이는 여자 25m 권총 세계 신기록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국제사격연맹 홈페이지에도 한국 선수 김예지의 이름 석자가 등재되어 있어요. 이 경기는 저만 놀래킨 것이 아니었죠. 세계에 몇 천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은 김예지 선수의 경기 플레이에 대해 내가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주인공의 에너지가 넘치는 장면이었다 등의 글을 남겼어요. 특히 세계적인 기업 테슬라 오너이자 재산만 346조 원에 달하는 부호 일론 머스크도 김예지는 액션 영화에 캐스팅돼야 한다. 연기는 필요 없다라고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저는 이날 아제르바이잔 월드컵 때부터 한국의 사격 선수 김예지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의 뛰어난 경기 실력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프랑스의 속담 중에서는 너의 친구보다 적을 더 가까이 두어라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의 속담 중에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한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다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바로 그 말이었어요. 저는 저와 프랑스 국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세계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고 배울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죠. 김예지는 이미 세계대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번 올림픽에서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조차 제가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제가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김예지 선수의 경기를 처음 본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녀의 사격 자세, 집중력, 그리고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그 순간의 완벽함은 저에게 제가 처음 아버지와 함께 사격을 했을 때 느꼈던 황홀함을 일깨워 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어요. 김예지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며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제가 더 이상 사격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저는 절망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녀의 경기를 반복해서 보면서
그녀의 경기 방식과 전략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김예지 선수의 뛰어난 경기 실력은 단지 타고난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철저한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사실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죠. 그녀의 성공 뒤에는 한국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올림픽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한국 스포츠계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의 우수한 올림픽 경기성과는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우선 태릉 선수촌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은 한국 선수들의 훈련 기지로 유명해요. 이곳에서는 선수들이 숙식하며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최신식 시설과 장비는 물론 전문 코치와 의료진이 상주하여 선수들의 건강과 기량을 철저히 관리해요. 그리고 한국스포츠과학연구원에서는 선수들의 신체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요. 선수들의 체력, 근력,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훈련 방식을 설계해요. 또한 한국 선수들은 국제대회 경험을 쌓기 위해 정기적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요.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경기 경험을 쌓고 세계적인 경쟁자들과의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함이에요. 이번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도 선수들은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양궁의 경우 파리올림픽과 동일한 세트장을 제작해서 연습을 진행하면서 실제 경기장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평소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그대로 완벽히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유심히 지켜봤던 것은 한국의 멘탈 훈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들이 선수들의 멘탈 관리를 도와요. 큰 대회를 앞두고는 특히 심리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 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한국의 대기업에서 제작한 특수 웨어러블 기기들이 현재 한국 선수들의 심리를 완벽히 파악해주기 때문에 선수의 강점과 약점, 심리적 취약 부분까지 캐치해내서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죠. 김예지 선수도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통해 성장해왔어요. 그녀의 코치진은 물론 스포츠과학 전문가들이 그녀의 훈련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해왔어요. 이를 통해 그녀는 세계 최고의 사격 선수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2024년 파리 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프랑스 사격팀의 일원으로서 선수들의 훈련을 돕고 그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어요. 김예지의 존재는 여전히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저는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우리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결국 올림픽 경기 당일 파리의 샤토르 슈팅센터로 출발했어요. 물론 프랑스 선수들도 응원했지만 제 마음속은 김예지 선수의 멋진 경기 플레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바로 여자 10m 공기 권총 결승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김예지 선수가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숨을 참을 수밖에 없었죠.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다 다를까 김예지 선수는 기적 같은 승부를 연출했어요. 금메달 결정전까지 한 발 남은 상황, 김예지는 인도 선수 마누 바케르에게 단 0.1점 뒤져 있었어요. 여기서 바케르는 10.3점을 찍었고 그 다음은 김예지 선수의 마지막 한 발. 장내에서는 일순간 정막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들린 한 발의 총성, 관중들은 일제히 환호했어요. 극적인 반전승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김예지가 10.5점을 쏴 뒤집기에 성공했어요. 저 또한 그 순간 제 두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본인이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담감과 압박감이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나 김예지 선수는 그러한 극한의 압박감의 상황에서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냉엄한 표정으로 카리스마 있게 반전승을 이뤄냈죠. 그리고 그 이후 금메달 결정전은 오로지 한국의 동무대였어요. 한국의 오예진 선수와 김예지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두고 경기를 이어가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었죠. 사격의 경우 한국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올림픽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진실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금메달 결정전을 보고 확신했죠. 오예진 선수는 0.8점 앞선 상황에서 마지막 두 발을 10점 0점, 10.6점에 꽂아 넣어 금메달을 가져갔어요. 김예지 선수는 9.7점, 9.8점을 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죠. 이 경기가 끝나고 미국 CNN도 한국 사격 선수 김예지는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후 SNS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김예지의 엄청난 인기몰이를 조명했어요. CNN은 김예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계 기록들을 깨며 최근 인터넷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며 그녀의 모자와 미래지향적인 안경은 경쟁이 치열한 사격계에서 단지 기능적인 장신구일 뿐이지만 런웨이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이어 SNS에 퍼진 건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김예지 선수의 경기 영상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조회수가 700만 회를 넘었고 새로운 팬도 늘어났다라고 덧붙였어요. 또한 영상 속에서 김예지는 모자를 뒤집어 눌러 쓰고 있으며 사격용 안경을 통해 관역을 응시하고 있다라며 사격용 안경은 선수들이 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특수 안경이지만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라고 설명했어요. 또 그녀는 총을 쏘고 거의 반응하지 않다가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녀는 안경 렌즈를 위로 올려 카메라를 직접 응시한 다음 근처 화면을 무표정하게 쳐다봤다라며 김예지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많은 팬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표정뿐만 아니라 검은색 재킷, 신발, 그리고 시합을 하는 동안 주머니에 걸려있던 코끼리 인형 등을 칭찬했다라고 전했어요. 김예지가 경기 중 허리에 찬 코끼리 인형은 6살 난 딸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김예지의 경기를 분석하고 그녀의 훈련 방식을 연구하면서 프랑스 사격 선수들에게 한국 사격의 전략과 기술을 전수하기로 결심했어요. 김예지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우리 선수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 저는 알고 지내던 한 명의 한국 사격 선수에게 연락을 취했고 한국 선수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김예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녀의 성공 뒤에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프랑스 사격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김예지 선수처럼 올림픽 무대에 설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재활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사격 종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저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오늘날 한국의 2030 세대는 과도한 경쟁과 심리적 압박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버릴 때가 많죠. 현재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그냥 쉼으로 분류된 청년이 54만 명을 기록했죠. 이는 히키코모리의 원조인 일본의 2배 수준인데요. 자라나는 시기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정해진 진로를 강요받으며 경쟁 속에서 커오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의 과거를 되짚어보며 나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도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죠. 나에겐 정답이었던 것이 우리와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었던 것이죠. 취업 대신 방안을 선택한 오늘날의 많은 우리 청년들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한국인의 삶에 여유라는 것이 찾아올 때 그들은 방안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올림픽 선수들의 멋진 경기를 보며 그 뒤에 감춰진 땀과 노력을 바라보며 오늘의 사연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